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영진의 시사 돌격은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금요일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불금 날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시간은 아니지만 한민호 전략본부장님 오늘 손님 초대가 원래 4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손님 초대하신 분이 5시부터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약간 그 시간을 제가 땜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초대하시는 우리 정규 편성이 되어 있는 우리 주동식 분하고 같이 호남의 이다나 주동식이 보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이거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라이브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필수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또 윤치행 기자가 굉장히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편단신님 또 천사샤네님 반갑습니다. 인생은 바람이야. 네 멋집니다. 인생은 바람이야. 예. 그다음에 자유진보 오빠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레이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주 뵈는 김김광무님, 야 이분은 정말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은영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 제목으로 정한 게 역겨운 진보 좌파의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윤미향 게이트,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후 2시에 오늘 윤미향 씨가 거룩하게도 오후 2시에 국회 입성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주경님, 진솔한 대구님, 김크리스탈님, 이명수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혹시 이름을 빼뜨리고 가셔도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방송에 또 집중하다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넓은 아량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MK님도 반갑습니다. 후루가다님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공화당이여 영원하라. 네, 우리 공화당이여 영원하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입니다. 네, 아지랭이 신기루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가 국회 입성 하루 전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시나 윤미향은 아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40분 동안 그래 셔츠가 돋보여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약간 저기 같아요. 나가요 셔츠 같아요. 이런 색깔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불빛에 약간 반사되니까 반짝반짝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은 이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그죠? 이제 국회 속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은 어떻게 해왔냐면, 성역화 되어 있는, 아무나 얘기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누구도 검찰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위안부 할머니 뒤에 숨어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거긴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놓고 우리가, 간첩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탈북자들을, 오늘은 뭐 다 그것도 변명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탈북자들을 회유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은 제가 본 간첩 활동이라고 봐요. 판단은 뭐 국가에서,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국정원에서 조사하길 바랍니다. 저쪽가 또 그 불금 스타일이야? 너무 자꾸 웃기면 제가 방송에 집중을 못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변명으로 다 일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자가 택한 오늘 29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또 20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되는 하루 전입니다.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하루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계산이 이제 완전히 녹아 있는 거죠. 이거 뭐 자기가 사퇴하거나 또 민주당에서는, 제명하지 않겠다는 거. 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21대 국회를 21대 국회 첫 번째 이 윤미향이가 21대 국회를 방패 삼아서 논란을 피해가려는 이른바 방탄국회, 자기한테 쏟아지고 있는 그 국민 여론에 대한 이런 어떤 질책, 이런 비판을 지금 비켜갈 수 있는 게 국회보다 더 좋은 방패막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이제 국회 첫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게 6월 5일부터예요. 국회의 동의 없이, 이때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갖는 면책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주어집니다. 보다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 제기를 완전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권력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을 윤미향을 비호하는, 진보단체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뭐 문재인까지 이 사람 비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권력으로 또 비호하는, 이 국회 속에 숨어들어서 이 쏟아지는 의혹 제기를 아마 방어하려고, 오늘 지난 20여일 동안 윤미향 사태 이후, 윤미향 게이트 이후 20일 동안 아마 숨어 지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제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될 것을, 여러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아마 의논을 해서, 왜냐면 이게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기 또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뺄 거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런 걸 아마 20여일 동안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뭐 진보 좌파들의 특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명김님 말씀대로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뭐, 저도 맞습니다. 뭐, 국회 권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윤미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것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2주에 가까이 제가 이렇게 다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권력을 이루는 그 권력의 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 친일, 반일 이 프레임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있고, 5.18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전교조 민노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친일과 반일 이 프레임은, 진보 좌파가 30년 동안, 단골 메뉴로,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 우파가 재단이 당하고, 또 보수 우파 많은 지식인들과 학자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께서도 친일파로 지금 매도되어 있고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윤미향이를 이 사람들이 제명이나 혹은 사퇴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한일 위안부 문제가 결국은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바르게 이 사람들이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진영 논리,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데 아주 유효에 적절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문재인 권력, 노무현 권력, 김대중 권력, 그 이후에 어떠한 이 좌파 진보 권력들이, 좌파 독재 진보 권력들이 이 일본 이 위안부 문제, 또 징집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단 일도 해결한 게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조추해놨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끝마쳐야 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뒤에 이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한일 위안부 협약 이 부분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위안부 문제, 할머니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그냥 두루뭉실한 사과는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한테 보상을 받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없었어요. 이 보상의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것도 국가입니다, 국가. 자, 조선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때부터 일제강점기 36년이 들어갔다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남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일본은 그 당시에 잠수함이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간에 우리는 전기 타고 농사 지었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그것은 고난의 역사이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그 조선 자체가 그렇게 발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단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 6.25 동란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그 조선 500년, 800년 역사 중에서 조선 역사 중에서 중국의 침략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중국 그 침략 때 보면은 우리나라 왕들이 1년에 15,000명씩 우리 여성분들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한테도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공한 사람, 중국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수백 번의 침략이 있었고 우리를 약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사과를 받아야지 왜 일본한테만 구독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 좌파 진보 그 다음에 김정은 이 김일성 정권에 대한 김일성 정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진보 좌파들이.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윤미향 당선자 할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윤 당선자가 불리한 뉴스는 언론과 오늘 또 타이밍을 잡은 이유는 불리한 뉴스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금요일 오후예요. 사실은 금요일 오후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볼지도 몰라. 불금이기 때문에 많이 놀러들 가시고 할 수도 있고 또 재난 기부금으로 그걸로 뭐 소고기를 사 먹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삼겹살을 사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꽁돈 생겨가지고 자기 미용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혜로우님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도 사과 받아야죠. 그건 일제강점기 36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침략을 받아왔어요. 조선을 없애기 위해서. 네, 공료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조공도 바쳤다니까요. 15,000명씩. 그럼 이러한 중국에도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지 왜 일제만 사과를 받는지. 하여튼 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굴종 외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익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진주만 습격 일본이 했어요. 근데 지금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한테, 뭐 그렇게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국익을 위해서. 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 폭격으로 수십만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럼 일본은 미국을 저주해야죠. 저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국익을 위하는 거예요. 국익은 결국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정치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 미래로 가기 위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안부 한일 협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효화한 세력이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효화하고 일본 아베로부터 경제적 보복까지 당하고 있다라면 더 나은 것들을 해내야죠. 이게 돈만 걷어들이고 반일 대 친일이라는 이 프레임만 형성을 해가지고 국론만 분열시키지 하나도 진일보한 게 단 일이라도 나간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여기서 방송할 필요가 없죠. 문재인 박수치죠. 위안부 할머니 문제. 예?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거기서 일본하고 독도를 뭐 닭깎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독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욕도 먹어 노무현이가 그랬지만은 그게 소리만 요란했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거. 저는 그래서 화가 나고 이 윤미향 사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윤미향만 한 놈만 패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이 이용했고 지금 우리 공화당도 토착 왜구라고 그랬어요. 토착 왜구. 예? 조원진 당대표에도 토착 왜구라고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예? 이 문재인 진보 좌파 이 독재 권력한테는 이 친일과 반일 감정에 대한 이 프레임이 얼마나 크냐면 얘네들이 100년 전쟁을 얘기하고 김구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이승만 박정희를 무시해버리고 김구로부터 이어져 오는 자기네들이 주체 세상 주체 세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 권력이 지금 이 친일 문제나 반일 문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윤미향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자기네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조국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국가 밀고 나가는 건 뒤에 문재인이가 뒷배경이 아우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도 윤미향 사태도 저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윤미향 사태를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뒤에 자기네들의 이 진보 좌파 권력의 문재인 권력의 어떤 권력에 자기네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가치관과 정체성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정체성이 있다라면 이들에게는 보수 우파를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죠? 그게 40년, 5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친일파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주사관학교 간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종부터 마지막 왕제 고종부터 해가지고 조선 역사 그 500년 역사에 그 모든 왕들이 중국에 조공한 사람들이 다 중국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친중파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친중파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부관 참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수 우파를 토착 왜구라는 말로 한마디로 함축어로 이렇게 선동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30, 40대 애들은 그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더불어민주당이 싫고 문재인이가 싫어도 1번을 찍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이 프레임 전쟁에서 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월호 꺼내고 조금 있으면 세월호 조금 있으면 5.18 그죠?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춰서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는 그 권력의 축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러브님 말씀대로 윤미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윤미향이도 조국화 되는 거예요. 윤미향 사태도 조국화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윤미향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이고
조국이는 개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개인 권력을 투자해서 권력의 커넥션을 이루고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고 얘가 대권까지 가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윤미향은 국민한테 등쳐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 왜냐면 그거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국이는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많이 들춰내지고 검찰이 완전히 통장 까고 얘네 핸드폰 까야 되는데 그거는 못했잖아요. 권력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포폰까지 다 깠는데 조국이는 못 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도 결국 흉내만 낸 거예요. 수사에 흉내만 낸 거예요. 자, 윤미향 사태가 결국 조국 사태와 좀 다르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역시나 조국화되어 간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 이해찬이도 보면 이해찬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문재인 권력의 한 축이었었기 때문에,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이 권력의 축이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체 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거는 1919년 그 김구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대한민국을 이어오는 주체 세력이 되려고 하는, 이게 친일 문제가 이게 희석화되어 버리면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문재인 지지를 받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좌파 진보 세력, 그 뒷배경에 김재원이가 있는지 북한 집단이 있는지 저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해찬이가 심술궂게 욕심부리고 갈수록 짜증내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조국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미향 사태가 말이죠. 만약에 보수, 그리고 우리 태극기 집회 원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어머니 무슨 회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옥순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부로부터 기업들로부터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보수 단체를 전체로 매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들이 다 관제 집회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수들이 정말 바보인 거잖아요. 얘네들 이것도 관제 데모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위안부 할머니는 앵벌이었었지, 그 뒷배경에는 이 진보 좌파 세력들이 그 돈을 거들여서 자기네들을 세력화하고 권력과의 커넥션을 만들어가는데 사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팅 제목에다 역겨운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 사실 여러분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 김어준이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우리가 흔한 가까운 예로 본다면 세월호가 이재명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이 100% 개입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월호가 국정원이 개입한 거래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속된 표현을 한다면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왜 세월호 그 어린 학생들을 국정원을 개입시켜가지고 그 배를 그 세월호를 침몰시키겠어요? 근데 이걸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음모론은, 그죠? 왜냐면 그렇게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분을 사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공분. 그래서 공분을 사게 한 게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당굿했다, 그러니까 초등생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공부를, 애들 안 구하고 거기서 미용 시술했다, 머리를 했다, 머리를 1시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경우는 보수우파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진보나 좌파는 진보나 좌파 또 보수우파 보수 세력, 이게 어느 나라에나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죠? 선진 국가에서도 진보 세력도 있고 또 보수 세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이러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보수를 공분을 사게 하고 분노를 사게 하고 보수는 썩고 그죠? 부패하고 낡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많은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다. 그나마 우리 공화당이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잘못된
문재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제기한 이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이 국회에 가서 이 친일파들이 벌이는 음모이고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친일파로 또 그것을 친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버팅기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는 것들은 그 조연자들이 있어. 뭐 김재동이, 김미화, 김혜수, 또 가수 이승환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 어린 학생들 모아놓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동한다. 선동을 해요. 만약에 이승환이나 김재동이가 이제 또 수천 명 모아놓고 음악 쫙 흐르는 데에서 윤미향 사태 이거 30년 동안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했는데, 이것을 회계 의혹 가지고 보수 우파들이 확산했다. 이런 식으로 쫙 방송해보세요. 상상 가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가면 항상 음모론, 그죠? 그리고 군부 후의 세력들, 쿠데타 후의 세력들, 이게 그동안 이 사람들이 40년, 50년 동안 주체 세력이 되기 위해서 해왔던 이 사람들의 정치 습관이고 이 사람들이 해왔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간파하셨던 분이 바로 조은진 당 대표님이신 거죠. 우리가 체제전쟁과 역사전쟁 속에 지금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김무성,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러한 세력들을 지지하면 우리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지난 3년간의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짓거리를 40년,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그날 가까운 그 예로 본다면, 한명숙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명숙이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왜냐면, 한명숙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집권 여당은 이것 자체도,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또 검찰 음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명숙이가 당당하면은, 왜, 자기 오빠 신우이 그 전세 자금 이 3만원씩 수표가 왜 글로 갔냐는 거예요. 1억짜리 수표. 그거는 대법원 판사 7명이죠. 7명, 9명인가요? 그때 9명이었었나? 이 판결을 할 때 6명이서 이미 그거는 확정 판결이 나서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책을 새로 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만호 비망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할 때 대법원 때 증거물로 제출되었던 거예요. 증거물로. 자, 칼기도 다시 조사하자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과거 조사위원회에서 싹 조사했는데 새로운 게 없었거든요. 그때 발표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칼기 다시 한다 그래. 이것도 음모론. 그죠? 칼비 폭파 사건. 새로운 거 다시 조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새로 조사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보고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10분인가 20분 차이. 박근혜 대통령 최초에 세월호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게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그죠? 근데요, 그러한 대형 배는요, 15도 이상만 기울면 사람 한 명도 못 구해요. 15도 이상 기울면. 이미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을 때는 이미 30도 이상 기울고 있을 때 첫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가 늦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월호를 인양한다, 인양 안 하면 무슨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선동했어요. 세월호 앞에서 별쇼를 다 했잖아요. 저 추운 겨울 바닷속에 묻혀있는 학생들을 구해야 된 이 감성파리 김재동이 가수들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게 우리 마약인 거예요, 마약. 에?
결국 새로 나왔으면 지금 우리 지혜로운님 말씀처럼 쓰리섬 말고 나온 게 없어요. 새로 나온 게, 예? 거기는 관계, 그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도 총진호 세월호, 그 사람 총 책임자가 누구였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지금의 모든 사고는 문재인이가 책임집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세월호 문제를 다시 꺼내려고. 이거는 세월호 때 희생당하신 학생들을 제가 비하하자고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좌파 진보 권력이 저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극혐입니다. 극혐. 예? 근데 그걸 국민들이 속아. 근데 얘네들이 그 정치를 잘하는 거야. 그 정치를. 선동하면 다 넘어가. 얘네들이 SNS 다 점령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때 책임을 물으려면 이낙연이 이 새끼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야. 전남도지사. 인천시장 그때 송영길이 한 거야. 송영길이는 세월호 때 그때 표창장도 줬잖아요. 잘한다고. 유병원이. 얘네들 잡아 털어야죠. 그리고 선장. 그죠? 잘못 대처한 해경들. 그죠? 대통령이 거기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갖고 대통령은 정확하게 빈틈없이 한 명도 이거 다 구출하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기들이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데 이거는 임명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국민의 지적을 받는데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참으로 희한한 DNA들이에요. 국민이 잘못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일 반일 프레임을 씌우냐는 거예요. 보수 우파를. 그거를 왜 속아 넘어가가지고 국민들은 이러한 썩어빠진 세력들, 쓰레기 같은 세력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냐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강하게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우리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짠 친일, 반일 프레임에 지금 사실은 스스로 갇힌 꼴이 됐어요. 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한 건 저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서 현수막도 국회나 광화문에 또 걸었습니다. 그 진보 좌파들 지금 할머니들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몸 팔았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대깨문들이 댓글을 쓰고 할머니들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2차 피해거든요. 해결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만 쌈박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만 분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누가 친일파겠어요? 이거 지금 일본의 극우들이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놈들이 바로 친일파지. 누가 친일파입니까? 보수우파가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실시간 채팅을 하고 계시는 이 채팅창에 계시는 분 여러분들 친일파세요? 일제감정기 36년 우리가 그들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그 시대를 여러분 그게 존중하고 박수칩니까? 여러분 친일파입니까? 내가 1번 안 찍으면은 여러분 친일파예요? 진짜 친일파는 이런 놈들이 친일파예요. 일본 놈들이 이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야, 저것들 말이야 할머니 이용해서 돈도 지들이 빼쳐먹었네. 토착 빨갱이 친일파예요. 토착 빨갱이 친일파. 네, 오기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봉식님, 이진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선희님 반갑습니다. 선희님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당의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런 공화당입니다. 정체성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이어봤습니다만은, 그죠? 그게 정체성이고, 또 정당의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화당은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아니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일파 그 프레임을 씌울 때 가장 많이 이룬 게 뭐냐면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다카키 마사오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놈들도, 북한 사이버 놈들도 다카키 마사오. 우리나라 진보 새끼들도, 욕하면 안 되는데, 품격 있는 시사 돌격 시간인데,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근데, 김대중이가 도요타 단일주라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도요타 단일주. 김대중 그러면, 도요타 단일주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진 데에는, 우리 공화당 라이브 같은 이러한 방송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 한수 이런 애들 때문이야. 가로세로. 돈벌이 하는 가로세로 이런 애들 뿐이야. 이봉규 얘네들. 그리고 원래 김어준이 이놈도 우파였대요. 근데 그쪽에서 돈으로 스카우트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 그런 설이 있어. 네?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체성 가치관 때문에 돈이 돼도 그쪽으로 안 가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과, 그죠? 원칙, 제일 중요시하는 원칙, 그 다음엔 정체성, 가치관, 보수 우파에. 근데 사람 따라 다녔잖아요. 이봉규. 그도 누구야? 가세연, 신의 한수, 신혜식이 이런 애들 전부. 응? 그러면서 우리를 극우라고 매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당이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슨 고기가 물 만난 거죠. 살판 난 거지. 문재인이나 이런 좌파들은 대충, 안철수 띄워주고 유승민 띄워주면은 젊은 청년들은 쟤네들보다는 얘네가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들이 그쪽으로 표가니까 자기네들은 맨땅에 그냥 헤엄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 180석 가져간 거예요. 개뿔 무슨 김종은이가 와가지고 무슨 국민 기본소득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보 좌파들의 문재인 권력들에 대한 이런 이미지 정치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영혼을 팔아가고 있는데, 영혼을 팔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90도로 전화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절했어 봐요. 매국노 난리가 났지. 근데 호남에서는 그 김대중이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자기네 편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자, 어찌되었건 간에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제명이나 또 사회적 또 사퇴시킬 제명이나 사퇴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 이제 오늘 밝혀졌어요. 윤미향이는 이제 국회라는 어떤 그 보호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제명시키고 사퇴시키면 자기네들의 친일 반일 프레임이 진보 세력들 친일 반일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발표할 때까지는 사실은 결정적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윤미향에 대해서 진퇴 언급을 사실은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황 증거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것이다. 근데
검찰 조사에 의해서 이런 확실한 팩트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정황들이 확실한 팩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간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국민 70%가 여론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윤미향이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퇴하는 게 맞는데 국민 여론하고 다르게 가는 게 정치라는 거 여러분들도 똑똑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도 거기서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또 그러겠죠. 여기서 무너지면 또 노무현 재단도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잖아요. 지금 노무현 재단도 그 터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랬죠. 자기가 그거를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을 계좌를 쳐다보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시민이가 봤다 그러면 100% 맞는 말이에요. 유시민이 말 한마디에 KBS 법률팀 전부 다 싸그리 없어지지 않습니까? 유시민이가 곧 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유시민이가 재단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도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위안부 문제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어차피 얘가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 후에 이것도 법정 다툼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임기 다 마칠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 자체가 이게 지금 10명 중 7명 70%가 윤미향이 사퇴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우리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그냥 뭐 한 개인의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개인의 치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의 강제 추행 혐의로 오거돈이가 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강제추행이라는 이걸로 해서 영장이 신청이 됐으면은 그래도 센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검찰들이 이번에 밝혀줘야 될 게 그 전에도 또 그 강제 성추행을 통해서 이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육급 군문으로 임명을 박연수냐고 이렇게 자리로 그쪽을 배치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21대 총선 전에 총선 이후에 터뜨리자고 한 이러한 것들의 부분,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개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사전 선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윤 기자님하고 타이밍이 맞았으면 우리 김홍걸 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김홍걸이가 백선혁은 친일파라고 했어요. 근데 김홍걸이는 국민들한테 이러한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대중이는 토착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토착 빨갱이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죠? 백선엽이 장군을 6.25 때, 이 백선엽 장군은 정말 이순신과 같으신 분이에요.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키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김홍결이가 백선엽은 친일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김홍걸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형 부패의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형 비리의, 부패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수십억을 드셔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러한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시켜준 이 더불어민주당도 썩었지만은 적어도 김홍걸이가 백선엽 씨에 대해서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생각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만 뭐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에? 당신이 다시 이 권력형 부패비로 해서 아버지 아니었으면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어야 되는데도 나와서 또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국민 앞에 사죄했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죠? 아주 민주화 인사인 것처럼 하고 5.18말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 지키고 군부 구해 자력이라고 보수우파를 매도하는 김은거리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재산 40억을 유산을 놓고 김홍업이와 지금 쌈질하고 있어요. 쌈박질하고 있어요. 쪽팔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홍걸 똑바로 알아야 돼. 도요타 다니츠도 일본에서 그 선박 사업을 하면서 조선의 공무를 일본으로 실어다니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전라도이기 때문에 호남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다루면은 작살나기 때문에 안 다뤄서 그렇지 이 조선의 공무를 그 빼앗은 공물 아닙니까 여러분? 빼앗은 공물을 선박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본에 실어 날려서 일본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라면 이것도 친일 행각이죠.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에? 근데 그런 사람이 백선엽한테 친일파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김 당선자하고 김홍거리하고 김용협이하고는 여러분 배다른 형제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김 당선자가 돈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동교동 자택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억인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노벨평화상으로 받은 또 성금이 한 8억 정도 현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혼자 다 가진 것 같더라고. 근데 김 당선자 김홍거리가 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민법상으로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래.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친모의 아들만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대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재산이 왜 제사에 해놓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대중의 첫째 부인 차애용 여사의 자식이고 김홍걸은 차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이 여사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럼 친모 자식한테만 상속권이 있어서 40억을 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 다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얘기하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 이게 보수우파에서 일어났으면 김홍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한테는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아니 지금 나 같으면 윤미향 사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아닌데 이 재산 다툼 때문에 초이 광주에서 민주화 인사를 하고 자부하는 작자들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쌈지든하고 법정 다툼이나 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형하고 아우끼리 18조팔 했을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거죠. 솔직히 부끄러운 거. 아니 그렇게 뭐 민주화 얘기하면 자기가 돈을 포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받은 수십억은 어쨌는지 모르겠어. 수십억 받아가지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홍삼 트리오 3명 다. 네, 조금자님, 박순자님, 유국화님, 정재승님, 이명균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백선엽은 6.25의 영웅이고 솔직히 이순신입니다. 이게 6.25의 영웅, 백선엽을 친일파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거는 이 177석 힘의 우위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류나 김재규가 의인인 것처럼 또다시 이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이게 체제전쟁, 역사전쟁 우리가 패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이게 정말 김재규가 의원이 될 수 있는 확률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한명숙이도 재조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이 체제전쟁,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짧은, 오늘은 길게 그래도 한 50분 했네요. 대체 시간으로 한 시간들이었었고, 우리 지금 5시부터 해야 될 분들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종결하고, 아무튼 그 대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또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